안녕하세요.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입니다. 저도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실패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패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후추파에서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실패 극복 방법이 나와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결국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실패가 왔을 때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추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라스는 관점을 달리하는 게 실패를 극복하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실패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의 포괄적 원인과 제한적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뭐죠? 포괄적 원인과 제한적 원인. 포괄적 범위에서 실패를 받아들이면 내가 무능력해서 사업이 망했어 라고 생각할 테고 당연히 좌절하겠죠. 하지만 제한적 범위에서 실패를 고려하면 일본 경쟁업체가 덤핑을 하고 중요한 시기에 정보 시스템 담당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실패했어 라고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좀 덜하겠죠. 사람과 상황을 구분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실패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실패를 분석을 해야 돼요. 반선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포괄적 원인과 제한적 원인, 달리 얘기하면 사람과 상황을 구분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운과 실력의 조합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한 실패가 운의 영역이 컸느냐 실력의 영역이 컸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얘기합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걸 극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불가능한 영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하면서 분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수 있고 그 제대로 된 분석 속에서 더 확실한 더 탁월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실패를 분석을 해봤자 그 실패의 분석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기보다 계속되는 실패로 이끌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여행업이 망했어. 그거는 실력의 문제인가요? 운의 문제인가요? 운의 문제가 훨씬 크겠죠? 여기서 여러분 운과 실력, 포괄적 원인과 제한적 원인, 또 사람과 상황, 이 얘기가 얼핏 보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께 스펙트럼식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과 실력이 있을 때 이걸 다르게 저희가 뭐라고 표현했죠? 통제 불가능한 영역과 통제 가능한 영역. 그래서 스펙트럼 이쪽 끝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 불가능한, 스펙트럼 이쪽은 완전하게 통제 가능한. 내가 하는 일은 이 스펙트럼의 어느 곳에 있어요. 이번에 여행업이 망한 거는 뭐겠죠? 통제 불가능한 영역, 운의 영역에 가깝게 있겠죠. 여러분께서 독서 고수, 또 글쓰기 고수가 되고 싶어. 근데 그걸 실패했어. 라고 한다면 어떻죠? 통제 가능한 영역에 가깝게 있겠죠. 물론 이거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맥락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글쓰기, 독서 고수 되는 거 맞아요. 그거 실패한 원인이 대부분 나 때문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근데 거기에 운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번 기회에 6개월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독서 고수가 돼보겠다 해서 독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막 야근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큰 프로젝트가 떨어져가지고 6개월 동안 회사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아니면 아팠어. 갑자기 아팠어.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은 독서 고수가 되는 길이지만 개인적 영역보다 운의 영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 맥락으로 봤을 때 나의 실패가 이 스펙트럼 가운데 어느 곳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여행업이나 일본 독서 같은 경우는 좀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일반적인 비즈니스, 일반적인 일 같은 경우는 이걸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애매한 지점을 잘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더 탁월한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에 가깝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 라고 한다면 이 분야는 예측 가능한 게 많아요. 예측의 힘이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발휘할 때 예측이 되게 큰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운의 영역이 크다, 통제 불가능한 게 많다 한다면 예측의 영역은 떨어집니다. 이 영역에서 예측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이쪽보다 이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이쪽이 많죠. 통제 가능한 게 많습니다. 예측할 게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쪽은 어떻죠? 운이 난무하는 소위 복잡게 이 세계에는 어떻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맞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측이 맞지 않은 확률이 높다고요. 예측을 용납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안티프레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패를 분석했을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실패가 운의 영역이 컸는지 실패의 영역이 컸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를 잘 파악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실패를 정말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1초월장에 그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초월장에 나온 내용들 쭉 읽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배우자 여러분 중에 1초월장 책 있으시면은 후추파도 있고 둘 다 있으시면은 같이 그 부분 같이 읽으시면 후추파 그 부분과 이게 107페이지거든요. 그 부분과 1초월장 52페이지를 같이 읽으시면 정말 시너지가 나는 독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패를 분석할 때 속칭 운의 영향력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담긴 이 1초월장 내용을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공은 운과 실력의 조합이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을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했을 때 원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운과 실력의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운의 영향력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린 그에 걸맞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짤 수 있게 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예를 들어 글쓰기 영역에서 운의 영역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좋은 글은 글 쓰는 사람의 실력에 의해 대부분 좌우된다. 실력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예측의 정확도가 높을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유시민 작가가 최선을 다해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이 나올 거라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예측은 높은 확률로 정확할 것이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은 사전 계획의 효용성이 크다는 말과 같다. 제대로 된 계획으로 집필 준비를 잘하면 좋은 글이 나올 확률이 크다. 운의 영역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은 뭐죠? 예측 가능성은 높고 그렇죠? 그리고 계획의 효용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복권에 당첨되는 것에서는 실력이 설 자리가 없다. 복권을 살 수 있는 실력 정도만 겨우 필요할 뿐이다. 운이 결과를 지배한다. 누가 당첨이 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계획도 무용지물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업무나 일반적인 제조에서는 운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 정확한 예측과 치밀한 계획이 가능한 분야다. 하지만 좋은 리더를 만나는 일이나 신제품의 히트 여부는 운의 영역이 막강하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측과 계획에 소용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부디 운의 영역이 분야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는 리더를 만나는 행운이 있기를. 그래서 리더, 정말 이 비즈니스 쪽에서 리더라면 복잡계에 있는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당연히 안티프레즈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제가 이 1초월장이 안티프레즈 전략을 풀어낸 거예요. 다양하게.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운의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전문성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힘들다면 실력보다 운의 영향력이 크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죠? 전문성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힘들다면 실력보다 운의 영향력이 크다. 반대로 전문성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운보다 실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현상으로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이기는 비율이 높은 분야는 운의 영향력이, 반대로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이기는 비율이 적은 분야는 실력의 영향력이 크다. 외과 의사, 프로 운동선수, 회계사가 활동한 분야에서
아마추어가 전문가보다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반복 생산 업무에서 경력 1년 차가 경력 30차의 베테랑보다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분야는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식 투자, 마케팅, 창업에서는 어떤가? 경험이 부족한 시출내기가 전문가나 베테랑을 능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야의 성공과 실패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책이 뭐 거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장, 운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비슷한 영역에 속해 있는 각각의 종목은 운의 영향력 측면에서 세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의 세계는 프로 테니스 세계보다 더 운이 중요하다. 로저 페더러는 285주 동안이나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중하위권 선수뿐만 아니라 상위권 선수마저도 페더러를 한동안 이기기 힘들었다. 하지만 프로야구는 어떤가? 꼴찌 팀이 1위 팀을 이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한 시즌 동안에 60% 정도의 승률만 기록해도 1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7년 국내 프로야구 승률을 보면 1위인 기아의 승률은 60.8%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팀이 50% 승률에 가깝다. 프로야구는 운의 영역이 큰 스포츠다. 이렇게 같은 스포츠라도 운의 영향력을 잘 판단했을 때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야구에 대해서 썰 푸는 사람이 프로야구는 100% 거의 99% 실력이야 라고 한다면 잘못된 분석이 될 수 있겠죠. 테니스는 운이 엄청나게 작용해 라고 한다면 잘못된 분석이 될 수 있겠죠. 자영업의 경우를 볼까? 음식 장사는 운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 음식의 맛은 요리 실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맛이 좋으면 손님이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 창업은 어떨까? 편의점은 실력 못지않게 운이 중요하다. 편의점들 간의 변별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입점하는가가 관건이다. 물론 입점을 선점하는 능력은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을 만한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5년 이상 영업한 편의점은 전체의 41.5% 수준에 불과하다. 반 이상이 편의점을 접었는데 그 어떤 편의점도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돈을 못 벌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다. 이곳은 돈이 벌리는 곳이다 라는 믿음으로 창업했을 것이다. 예측과 다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물론 음식점도 장소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편의점보다 덜하다. 당신은 맛집을 찾아간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여행 장소가 처음이라면 당신은 맛집 검색을 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당신은 좋은 편의점을 검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편의점을 추천받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음식점은 산속에 있어도 맛만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간다. 훌륭한 실력으로 좋은 맛을 내며 음식 장사는 오히려 돈을 못 벌기가 힘들다.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운과 실력 영향력을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하라. 실력 영향력이 높은 곳에서는 전문가의 효용 가치가 높고 예측 정확성이 높으며 치밀한 계획은 큰 효력을 발휘한다. 한두 개의 표본으로 상황을 판단해도 무방하며 직관이 큰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이런 분야의 성공 스토리에 철저히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다. 운의 영향이 높은 곳에서는 전문가의 효용 가치가 낮고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치밀한 계획도 무용지물 되기 십상이다. 한두 개의 표본으로는 상황 판단조차 힘들며 직관을 믿었다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런 분야의 성공 스토리는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 뭐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맥락도 없이 따라 했다가는 망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 다만 운의 영향력이 높다고 해서 실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실력의 가중치가 낮은 것이지 실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앞에서 읽은 미중랩 연구를 기억하는가? 어떤 노래가 히트가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독립조건 집단이 높이 평가한 노래는 다른 8개 집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았다. 실력을 갖출 때 운이 내 편이 될 확률이 높다. 운의 영향이 높은 프로야구에서도 실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 연속 안타의 경우는 행운과 위대한 실력이 시너지를 낼 때에만 가능하다. 위대한 타자들 중에 장기간 연속 안타 기록이 없는 타자는 있지만 장기간 연속 안타 기록을 갖고 있는 타자 중에 위대한 타자가 아닌 경우는 없다.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메이저리그의 통계를 보면 30경기 이상 연속 안타를 친 선수들의 평균 타율은 무려 3할 3리이다. 메이저리그 한 해 타자들의 보통 평균 타율이 2할 5푼에서 2할 6푼 사이라고 봤을 때 3할 3리는 어마어마한 타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실력이 없으면 운이 왔을 때에도 그 운을 놓칠 확률이 크다.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운과 실행력을 정확히 측정함과 동시에 운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자. 그렇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분석을 해냈는데 그거를 운과 실력으로, 제한적 요인과 포괄적 요인으로, 상황과 사람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한 것,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내 실패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또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동 하나하나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운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 있고, 그 제대로 된 분석 안에서 훌륭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복잡하게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일이 복잡하게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공부법과 일초월장 썼잖아요. 예, 완벽한 공부법은 운의 영역이 좀 적은 실력의 영역이 있는 영역에 책을 쓴 거고, 일초월장은 운이 영역이 큰 영역에 책을 쓴 겁니다. 두 개를 보시면 전략이 달라요. 전략이 다릅니다. 왜냐면 운의 영역이 다르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 기준으로 실패를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 실패를 제대로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